네, 오늘은 차명계좌와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수익금액 누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이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상담을 받고 나서 현금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절대 핸드폰 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번호로 현금을 받더라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누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절대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제 계좌에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증거죠? 입금된 증거가 남아 있죠. 이게 걸리게 되면 이 세금 폭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명 계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계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차명 계좌가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국세청 블로그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네요. 소득세랑 벌금 18억 원을 추징당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의사분들은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소득세도 많이 내고 과태료도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누락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5억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5억을 딱 누락했습니다. 이때 얼마가 과세될지 제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게 실제로 국세청 블로그에 있는 사례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거예요. 5억을 받았습니다. 수익금액 신고를 했죠. 그리고 납부를 합니다. 그럼 전 2억 2천의 세금을 내야 돼요. 뭐 이것도 적지 않죠. 그러니까 차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걸린 거예요. 그럼 얼마 내야 되죠? 5억을 누락했는데 5억 6천을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심지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 납부 불성실이 뭐냐? 제가 지금 납부를 못 했잖아요. 근데 세무조사 언제 하죠? 3년 뒤에. 그럼 3년치 이자 10%씩 붙겠죠? 이걸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격이 생각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는 받죠. 근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어떻죠? 부가세는 빼고 드린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차명 계좌를 사용한 분은 사실 부가세도 받지도 못한 거예요. 이분은 5억 5천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5억만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걸리면 그 부가세 제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분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더 타격이 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수익 금액을 높이 신고하면요, 관련돼서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고할 수 있는 비용이.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 세액 차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돼요. 이렇게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을 아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차명 계좌로 인해서 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세금 포탈한 거에 대한 조세 포탈 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세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대표가 구속되면 어떻게 되죠? 중소기업 그 자체가 망하고 그 빚이 자녀들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아, 차명 계좌가 어떻게 적발되는지 알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차명 계좌가 어떻게 적발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계좌 실제 적발 사례들. 이것도 국세청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래 대금을 명함에 기재된 직원의 계좌. 우리 명함 주면서 그 명함 안에 계좌번호를 넣는 경우 있죠. 이게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끔 카드 단말기 옆에 계좌번호를 기재해 놓으신 분들 있죠. 이것 또한 사진으로 찍으면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SNS에 어떤 물건의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내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거예요. 아, 차명을 사용했구나. 우리 사업용 계좌 등록하잖아요, 국세청에. 그 번호랑 다르다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보내달라고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거기에도 계좌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내 계좌번호가 노출돼가지고 차명에 적발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차명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있다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저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잘 알겠죠?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고위 공무원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잘 알고 있겠죠. 옛날에 어떤 건들이 적발됐었는지, 최근 트렌드까지 아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적발하는 방식에 대한. 이게 21년도 10월 21일 아주 따끈따끈한 보도자료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공직 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했대요. 공직 경력이 어딜까요? 국세청이겠죠. 국세청 출신 분들도 이렇게 사무장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거를 들킨다는 거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적발됩니다. 적발되면서 거짓 세금 계산 수취한 거, 허위급여 계산한 거, 이거 다 털리면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인 쉽지 않을 거예요. 차명계좌 사용하면서 수수료 줘야죠.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하면서 당연히 수수료 줬겠죠? 허위급여? 당연히 수수료 줬을 겁니다. 근데 온전히 세금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아무리 잘 숨겨도 적발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또한 힌트는 국세청 블로그에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차명 계좌와 관련된 포스팅이에요. 21년 7월 6일 날 올라온 포스팅이네요. 이 블로그 내용은 그냥 차명 계좌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댓글 몇 개 있죠? 16개. 댓글이 별로 안 달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국세청 블로그에 가서 차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그 하나의 포스팅에 달린 댓글 개수가 16개. 댓글 한번 보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 다 비밀 댓글입니다. 16개인데 대부분이 비밀 댓글이에요. 7월 6일날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15시쯤에 아주 촘촘히 비밀 댓글이 달립니다. 지금 보면은 7월 6일에만 그리고 7월 7일까지 이 비밀 댓글이 쭉 달리죠. 도대체 이 비밀 댓글의 내용은 뭘까요? 제가 이 국세청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조사관 분을 지지난주에 잠깐 뵐 일이 있었거든요. 그 조사관님, 그분께서 직접 이 비밀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못 보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이냐? 우리 사장님한테 차명 계좌가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제 친구가 차명 계좌가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잠재적인 신고자들이겠죠?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국세청에서 줍니다. 물론 건당 얼마 되진 않지만 이 포상금까지 준다는 거죠.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직원이 나가면서 아니면 싸워서 뭐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명 계좌를 신고하려고 하면 핵심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계좌 번호입니다. 이 내용 또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국세청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번호가 노출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5억 원을 신고하지 않잖아요. 전 그럼 당장 2억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만들고 근로 수익 금액을 누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고민하죠. 아, 계좌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왜냐면 누군가가 신고할 때 계좌번호를 알아야지 이걸 신고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수표입니다. 내 계좌를 고객한테 노출시키지 않고 수표를 쓰는 거예요. 수표를 받아서 고객들이 모르는 계좌에 입금하는 거죠. 그럼 신고하기가 훨씬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걸린 분이에요. 이것도 아주 최근 사례입니다. 21년도 8월달 조세 심판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피부과에서 수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관 분들이 어떤 내용까지 아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표 발행한 내역이 있으면 이걸 입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쫓아갈 수 있겠죠. 쫓아가 보니까 그 수표를 발행하신 분들이
대부분 병원 근처에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나중에 입금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수표를 발행한 분들은 다 병원 근처에서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행받은 사람들, 수표를 발행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피부과를 자주 이용하는 여성분들이래요. 이렇게까지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파산하게 될까? 이 부분도 5억을 누락했으면 5억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계좌 전체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갯돈을 만약에 글로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소명할 수 있을까요? 5년 전에 받은 갯돈입니다. 소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그 피부과 원장님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원장님이 적은 내용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 차명 계좌를 다 과세당하는 게. 그 억울한 내용 간단하게 보면 H한테 돈을 투자했는데 H가 어려움에 빠져서 신용 불량자가 됐대요. 그래서 구속 위기에 처했던 그 H가 조금씩 갚은 돈이라는 거죠. 심지어 공증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원장님 주변에는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참 고마운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지인을 통해서. 그분한테 개발 중인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자금을 투자합니다.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사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원장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인분한테 인테리어 비용도 대신 빌려줬던 분이에요. 그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았다는 거죠. 그 차명 계좌로.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 이 원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몽땅 과세됐죠. 입금 내역이 전체가 과세되는 거예요. 한 건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음부터 차명 계좌를 사용하게 될까요? 뭐 제기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차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